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중에 오전 11시경입니다.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개장이 되죠. 개장 후 약 11시 정도에 중국의 7월달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경제 지표 때문에 우리 증시가 약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갑작스럽게 상승폭이 깎이기 시작한 것은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약간 그보다 이릅니다. 그와 관련된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그 내용을 좀 보면 7월 달입니다. 산업생산이 6.0%예요. 최근 들어 4개월 연속 6%대 그 근방에서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는 6.1% 정도였습니다. 0.1%포인트 정도 좀 부진했죠. 산업 생산이 계속 부진합니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대였었거든요. 계속해서 현재 6%를 지키는 모습, 약간 의도적으로 6%를 지키는 모양새를 만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마저도 좀 드는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매 판매인데요. 10.2%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거의 6개월 동안 10%대, 10 내지 11%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거시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지표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물며 선진국이 그런 정도로 크다면 현재 중국은 그 변동성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지표는 일정한 지표에 고정돼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 어쨌든 그렇게 어느 정도 통제적으로 나오는 지표라 하더라도 썩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부진하게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1월 달부터 7월 달 누적 치료 발표되는 고정자산 투자입니다. 8.1%로 집계가 됐어요. 지난달이 9%였었거든요. 얼마 전,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10%대였습니다. 그것이 최근 6개월 사이에 현재 8%대로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그 급락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누적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하는 것은 최근치, 현재 7월치가 그렇고 6월치가 그렇고 상당히 그 달치의 고정자산 투자, 설비 투자 같은 겁니다. 그런 쪽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달 6월 달에 민간 투자는 2.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를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메꿔줬다는 얘기가 되죠. 국가 투자를 제외한다면 거의 지금 이 상태에서는 3% 이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현재 투자가 부진한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지속 가능한 것인지, 만약 이런 정도로 간다면 전체 CPI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중국이 이에 걸맞는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 그 전부터도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노골적으로 펼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수까지 항상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변수는 없을까요? 어떤 부분이 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지 좀 전망해 주실까요? 여전히 우리 증시는 강세적 흐름 선상에 놓여 있다 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도 공개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타이틀만 말씀드릴까 하면 일단 글로벌 정책 환경이 상당히 우호적이죠.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의 유동성 장세, 돈이 풀려서 현재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 적어도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는 상황, 빨라도 9월 달이죠. 또 현재 적당하게는 12월 달 내지 내년 상반기 정도의 금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인상될 것이라는 정도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프레셔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동성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금은 현재 안전자산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험 자산은 더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선진국 증시보다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 증시가 거기에 이제 우리 증시가 이제 해당된다 하는 것이고 최근 7개월 동안 연속 순매수 또 후반에 갈수록 더 그 매수 규모가 커지는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하는 것에서 일단 강세 배경을 외부적인 강세 배경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상황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하는 것 그만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라갔고 또 재정 건전성이 좋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 최근에 발표되는 각종 거시 지표들이 우리 PB에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생산과 관련된 지표, 투자와 관련된 지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개월 동안 약간이라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이것도 약간 놀라운 거죠. 믿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전통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분기도 그랬지만 특히 2분기는 사상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다소 꺾이긴 하겠지만 상당 기간 좋은 실적 베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 특별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환차선 3천억 원이 있을 정도였었다고 한다면 그 건전성, 내실마저도 있는 상태로 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실적과 관련된 상황은 현재 우호적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치약산업, 또 전통산업이 대부분이죠. 거기에 금융산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구조조정 효과를 현재 보고 있는 단계까지 간 것으로 그동안은 계속해서 좀 어려웠었죠. 자산 매각에다가 또는 현재 각종 비용 절감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또 현재 위험 부실 자산에 대한 또 실적 반영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서 작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거기에 해당됐던 분야의 업종이나 또는 해당 종목들의 실적이 최근에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죠.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스피의 현재 밸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은 10.5배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중에 앞서 나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편입니다. 평균은 12.5배, 13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는 10.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PBR은 더 낮습니다. 이머징 마켓 평균은 1.4배인데 우리는 0.95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증시 환경이 이런 정도로 계속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은 종합지수 2100을 넘어 2200도 넘어가는 수순이 하반기에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수 몇 가지를 항상 윤곽에 잡아놓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섹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아직 불안하죠. 그와 관련된 변수가 작동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역시 유럽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부실 문제입니다. 부실 규모가 제법 큽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나비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가장 전술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 변화입니다.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경계는 항상 현재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